안녕하세요. 2020년 개발협력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다 개사이다. 네,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봉구 라이브의 명 MC 쩡쩡. MC 필필입니다. 네. 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개사이다 행사는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는 또는 종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험담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네. 가림막도 하고요. 네. 손소독도 다 하고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특별히 개발협력 분야의 커리어 개발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특히나 2020년 취업시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인 코로나19로 개발협력 분야 자체와 그 속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 현직 실무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1부에서는 코이카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제도죠. 영 프로페셔널과 코디네이터 경험자를 모시고 코이카 제도를 활용한 개발협력 분야 진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개발협력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1부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실 분은 전 솔로몬 군도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셨고 현재 글로벌 인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안나미 님입니다. 안나미 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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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남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안나미님을 비롯해서 이제 뒤에 계속 계신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창에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부터 18년까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솔로몬 군도에서 2년 동안 봉사단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귀국해서 지금 현재는 봉사단원들 국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남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그 많고 많은 일 중에서 그 외딴섬 솔로몬 군도의 코디네이터로 지원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코디네이터 근무 이전에 먼저 봉사단원으로 2년 또 스리랑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귀국하고 나서 코디네이터로 지원을 했을 당시에 제가 귀국했던 그 국가의 코디네이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긴 했었지만 같은 섬나라기도 하고 또 언어에 특별히 제약이 없는 그래서 영어만 하면 현지어는 조건이 이제 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사실은 솔로몬 군도라는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 이후에 이제 코디네이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 이제 특별히 이 스펙은 갖춰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봉사단원을 귀국하고 나서 바로 코디네이터를 지원을 했었을 때 서류에서 바로 탈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쓰라린 아픔을 얼른 극복하고 어학, 특히 영어 점수를 시험을 봐서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그 다음 코디네이터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변한 건 없었고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어학 점수 하나가 추가가 됐을 뿐인데 처음에 했을 때는 서류 탈락을 했었고 두 번째 때는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었던 걸로 봐서 좀 언어 특히 이제 그런 점수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또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만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신입 지원자였고 같이 이전에 봉사단 코디네이터를 근무하셨던 기경력자랑 같이 면접을 봤었거든요. 근데 질문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면접 때 면접관님들이 하시는 질문이. 그래서 그냥 저는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에 있어서 좀 진정성 있게 대답했던 모습들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코디네이터로 가셔가지고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요. 봉사단 사무소를
업무를 신규로 개소를 했던 그런 조금 일반적인 코디네이터 업무랑 좀 다른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파견 후 1년쯤에는 사무소를 좀 신규 사무소를 정착시키고 현지에서 그런 다양한 행정 업무들을 좀 처리하면서 사무소를 안정화시키는 업무들을 좀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봉사단원 수요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규 단원 파견 인력들을 받고 교육시키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봉사단 코디네이터가 하는 업무들을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아무리 개발협력 인재라도 해외에서 1부터 10까지 다 챙기고 이게 또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이게 좀 능력자만 간다는 그 1인 사무소. 네, 거기에 당첨이 되셨었네요. 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코디 경험자로서 이것만은 꼭 개발해야 되는 역량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언어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처음 뽑혔을 때 저는 언어가 능숙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서 이렇게 합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막상 현지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그 제가 파견됐던 국가는 현지어가 따로 없어서 공용어로 영어를 쓰는 국가였기 때문에 영어로 다양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움을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어학 능력이 좀 더 좋았더라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 저와 같이 봉사단 혹은 뭐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로서 해외 사무소 근무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학적인 능력을 좀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인 사무소에 혼자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것보다 이게 혼자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克服했는지 좀 네. 공유해드릴까요? 사실 혼자 근무하면서 사실 진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특별히 초반 1년이 제일 어려웠던 건 다른 건 아니었고 제가 파견 인력을 다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떡할까 사고가 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또 어떨까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게 좀 가장 힘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인데, 네, 다행히 저희 그 솔로몬 군도 봉사단 사무소를 오픈을 하면서 그 남태평양의 거점 사무소로 피지의 사무소에서 저희 사무소를 관할하는 그런 체제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피지에 있는 사무소와 계속 컨택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사무소장님이 이렇게 출장을 와보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계속 현장을 좀 계속 같이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좀 그런 걱정이나 어려움을 좀 극복을 했었던 것 같고, 다행히 그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바로 다른 코디님께서 추가 파견 인력이 오셔가지고 같이 근무했었던 게 좀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솔로몬 군도라는 게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있다 보면 좀 이제 독특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에피소드 좀 하나 있으면 좀 소개 좀. 네, 사실 솔로몬 군도 저도 파견되기 전에는 나라 이름도 안 들어봤던 곳이거든요. 예전에 세계 테마 기행 이런 데서나 봤던 정글의 나라 이런 인식밖에 없었어가지고 좀 걱정을 하면서 많이 갔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군도에서의 기억이 저한테는 다 너무 생생하고 너무나 재밌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놀랐던 거는 제가 이제 국내 출장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군도는 섬나라거든요.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라 대부분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많이 타고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처음 국내선 공항을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국내선 공항, 그것도 좀 괜찮은 공항이라고? 잘 꾸며진 국내선 공항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 사진이 외관이고 그 안쪽에 보면 테이블이 있고 저울이 있고, 처음에 현지 직원이랑 같이 공항을 갔는데 여기가 공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이라고 화장실이 아니고 그래서 놀랐는데 또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출장 가기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어떤 현지 분께서 이제 이렇게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와서 저 책상에 앉더니 체크인을 수기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짐이랑 사람들 무게를 다 저울로 이제 굉장히 아날로그틱하게 재고 그렇게 하고 닭과 돼지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서 그렇게 갔던, 그래서 그 첫 비행기 출장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비행기 타시고 보통 이제 저희는 출장 가면 단원분들 현장 사업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뭐 그럼 다른데 단원분들 활동하시는 현장 사업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도 있으셨어요? 솔로몬 군도는 첫 신규로 봉사단 사업을 시작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단원들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 현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증하는 세레모니를 하는 것도 이제 처음이고 했는데 또 이것도 사실 되게 기억에 오래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첫 우리 봉사단원의 현장 사업 기증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다른 코디님께서 그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세레모니를 참석을 하고 오셨는데 사실 연락할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코디님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봤더니 사진 하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지금 코디님께서 현장 사업 세레모니를 가신 게 아닌가? 다른 데를 가셨나? 시장을 가셨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문이 들었던 어떤 사진이었는데 사진이었어요? 지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사실 그 현장 사업 단원이 했던 현장 사업 그 사업명이 어떤 이제 외지 마을 학교에 있는 식수 위생 사업 해가지고 화장실과 이제 식수를 이제 해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 위생 조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학교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선물을 준비해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단원과 우리 코디님께서 현장 사업 세레모니를 위해서 당일 아침에 방문하셨을 때 저렇게 산 새끼 돼지와 그리고 마을의 이제 주요 작물들을 준비해놓고 저걸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근데 새끼 돼지를 차마 가져올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극구 사양을 했었는데도 그게 이제 현지 관습상 또 이게 너무 사양하는 것이 좀 이렇게 여겨져가지고 결국은 저희 사무소의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저거를 어떡해요? 이제 가져가셔서 키우셨을지 이제 배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피지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네. 코디네이터는 근데 사실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혹시 그 이후의 진로를 위해서 따로 준비하신 게 있으셨을까요? 저는 2016년에 코디네이터 파견 바로 직전에 2014년부터 16년까지 스리랑카에서 봉사단 생활을 했었는데 봉사단원 귀국하고 사실 거의 텀이 많이 없이 또 코디네이터로 파견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횟수로만 5년 연속을 조금 그것도 열악한 오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심신이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귀국하고는 사실 조금 몇 개월은 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의 봉사단 사업에 대한 애착과 그런 관심이 좀 계속 되는 걸 느끼면서 나는 계속 봉사단 파견하는 프로그램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 만료가 된 어학 점수 그래서 영어 시험을 다시 또 준비하면서 영어 점수를 좀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단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을까 이제 하다가 이제 되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 국내 교육원 파견 전에 국내 교육하는 그 교육원의 직원을 모집하는 곳에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이루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이제 이 문을 박 차고 나가는 순간 네. 나는 이루고 싶은 게 있다. 일단 사실 봉사단 사업이 굉장히 이제 애정에 있는 사람인지라 당분간은 봉사단 국내 교육과 관련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 판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먼 미래를 그려보는 게 좀 어려운 시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당분간 이제 우리 봉사단뿐만 아니라 또 우리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다양한 그런 봉사단원, 뭐 자문단, 글로벌 협력의사 이런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교육 업무를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 교육 업무는 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봉사단원으로 지원을 하셔서 국내 교육을 좀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교육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 교육을 이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교육 계획에 맞춰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교육 운영해서 이제 일반 강의를 담당하는 업무를 몇 개월 동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육 일정을 수립하고 교육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기획 쪽 업무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협력 분야에서 특히나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저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봉사단 사업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되게 애정이 많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처럼 그런 봉사단 사업 자체에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면 얼마든지 지원하셔서 같이 좋은 경험 쌓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저는 언어이나 개인적인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오지에서 특히나 또 근무를 장기간 하게 되실 텐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그 개인적인 성향을 떠나서 좀 동적인 그런 어떤 취미 활동을 꼭 잘 챙기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디네이터 업무는 개발 협력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자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솔로몬 군도를 봉사단원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솔로몬 군도의 캔디, 솔로몬 군도의 데모, 야망녀 안나미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디에 대한 모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안나미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야기 나눌 분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